좋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좋게 봤고 임성미를 위한 영화이니까요. 제 말에 다 대부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첫 대사가 나오고부터 계속 그 배우님만 볼 수밖에 없는 영화고 너무나 감탄하면서 봤고 또 끝나고도 영원히 길게 남는 그 인물이 살아가고 있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고 그런 연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임성미 배우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칭찬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그게도 네, 들어도 많이 민망하고 또 파이터랑 정말 먼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반대의 느낌의 영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 파이터는 카메라가 정말 가까이서 이 인물을 잡고 있고 정말 먼 곳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주변 배경과 그 인물들이 처한 그 상황을 이렇게 많이 몰입하게 돼서 보게 된 영화거든요. 네. 쑥스러운 느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다들 눈빛으로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이 사실은 저는 부교환 배우님과 같이 연기하셨을 때 아마도 저는 그 장면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데 뱀가죽 드레스 같은 거 입고서 미술관에서 약간 무슨 로비스트처럼 있는 선글라스 쓰고 아마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고 그 같은 몇 분 안 되는 길지 않은 작품 안에서도 너무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크게 뭔가가 변화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미세한 결로 인물을 다각도로 만들어내는 걸 보고서 되게 놀라워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잊혀지지 너무 즐거운 일이었었고 아마 임성미 배우님 팬분들은 요즘에 그 긴 작품에서 배우님의 많은 분량을 보는 게 되게 저처럼 즐거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기루 배우님은 저는 시체들의 아침이었나요? 새벽이었나요? 네, 시체들의 아침에서 저 아저씨는 누구시지? 저 아저씨는 진짜로 저거 하시는 아저씨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검색을 했는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얼굴이시고 지금은 사실 저는 기루 배우님은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정말 먼 곳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막 앞머리도 이렇게 컬 같은 게 있고 얼굴도 하얗고 막 도시 사람 같고 약간 도시인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 설정을 모르고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아닌 설정인 줄 알고 정말 먼 곳은 그랬는데 진짜 이 배우님도 작품마다 너무 얼굴이 달라지시고 그리고 약간 좀 그 정말 먼 곳에서 좀 사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실제로도 되게 달콤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니까는 또 마스크로 입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꾸 눈만 보게 돼서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요. 좀 약간 거리감도 조금 있어서 약간 눈을 볼 때마다 눈으로 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뵙고 있습니다. 아무튼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2021년도에 상반기에 두 작품의 두 배우님을 만나는 거는 되게 선물 같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관객분들이 여러 번 이 두 작품을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신 부분들을 이제 또 지금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많이 의견들이 개진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해주시면은 이 저 작품이 아직 보지 못한 관객분들에게도 좀 더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2주차 주말인 거죠. 2주차 주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는 독립영화는 워낙 긴 항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기운을 실어주시면은 두 배가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많이 질문들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두 분께 이 역할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사람이 아닌 배역을 맡는 게 배우로서는 흥미로운 제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운 요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두 작품 다 욕심나는 작품이었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대신에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캐릭터였던 거는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욕심과 절제 사이에서 톤을 잡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 이 캐릭터들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어떤 고민들, 노력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물리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딱 목적 의식처럼 분명히 정해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복싱 트레이닝이랑 그다음에 언어 훈련은 정말 눈에 보여지게끔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를 많이 했고 나머지 어떤 진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노력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좀 마음 씀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감독님의 디렉션을 그러니까 감독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좀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 맡기고 좀 이 카메라 호흡과 또 그 감독님 디렉션 호흡과 조금 이렇게 다 처음 만나는 어떤 신선한 에너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캐치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게 좀 현장에서 다른 파트 분야와 많이 어우러지도록 노력했던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기르변이 저는 일단 이 작품 준비하면서 좀 욕심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펀딩을 받고 하면서 감독님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좀 커지면서 주변에 어떤 캐스팅에 대한 의견들이 막 들어오고 제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들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와중에 감독님이 믿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잘하고 싶지만 감독님께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뭐 감독님이 얘기하는 거리감이나 동성애의 코드 이전에 산에서 그리고 강원도 하천 목장에서 있을 법한 인물로 보이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숙제였고 무엇보다도 외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만 바라보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다른 작품을 일부러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외형도 만들어가고 인물의 내면도 채울 만큼 채운다고 그 준비를 하곤 했는데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니까 막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턱턱 막히는 부분. 동성 간의 스킨십부터 해서 그거 동물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는 것부터 해서 또 각 영화 속에서 마주치는 인물마다 또 각자 다른 관계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막 턱턱 막히면서 내가 너무 어떤 보여지는 거에 욕심이 많았나? 또 결과적인 거에 욕심이 컸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다른 배우들한테 좀 의지하고 감독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우리가 그 보게 된 인물의 어떤 구형 같은 게 어떤 마음 안에서 태어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장편에서 주인공을 만든다는 거는 수많은 독립영화 배우들한테 꿈인 동시에 되게 좀 통과 의례 같기도 하고 또 관문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감독님과의 호흡이 일단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대 배우들과의 어떤 호흡을 넘어서 좀 교감 같은 게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게 독립영화 작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 다 독립영화만 하셨던 건 아니니까 독립영화 배우로서 긴 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던 동력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르 배우님이나 하동 배우님이나 정말 10년 넘게 같은 영역을 저는 좀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그런 어떤 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은 독립영화 배우로서만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독립영화계가 저를 지켜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라는 배우를 잊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저한테 맡겨줄 역할이 있으면 먼저 뭐라고 해야 되지? 피드백이 왔고 그때마다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조금 쌓여서 아마 이 파이터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가장 첫 번째 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조금 소진시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에 좀 에너지를 좀 쌓아서 현장에서 조금 나눠 갖고 싶은 마음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진아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요. 혼자가 카메라가 아마 계속 이 한 인물을 따라가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주변 등장인물들이 다 이 진아라는 인물한테 뭘 자꾸 던져주고 가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서 다른 어떤 표현되는 것들을 그냥 저는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됐던 거였고, 감독님 그거 캐치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런 협업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면서 좀 스스로 갖는 부담을 좀 그렇게 좀 덜어내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과 물론 중요하고 정말 절대적인 순간도 있고 하지만 이 독립영화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떤 일을 창조해내고 뭔가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엔 그 결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몸소 실천해 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관객분들 만나기 전에 저희는 이미 많은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 그다음에 이 주변에서 뭔가 이제 물심양면으로 일해주시는 분들과 한 번 호흡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관객분들을 만나는 건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제 호흡이 닿았다는 것에 굉장한 뿌듯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완료했구나, 완수했구나, 임무를 잘 수행했구나, 그 정도까지였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서로 나누니까 확실히 더 그 온도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좀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계속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인물을 만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조금씩 많이 발견해 나가는 요즘입니다. 네, 기루 배우님. 저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운이 좋았고, 이 영화를 말씀하신 독립영화를 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사실은 17년도부터 이제 영화제라는 데를 처음 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성민 배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배우들이 제가 처음에 그때 영화제 다닐 때 이미 막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닥 대장들이구나. 그때 이제 알고 좀 이들에 쫓아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해지게 된 주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했다기보다는 올해 했다기에는 필모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민망해요. 사실은 운이 좋았죠. 저는 좋은 사람들이, 특히나 영화를 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덕에 비교적 찍는 영화들이 또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네. 늘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고 그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2017년이면 오래됐죠. 5년 차면 아이돌로 치면 이제 슬슬 솔로 활동을 해야 되나? 5년 차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닙니다. 고생하신 거 맞고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미스 A처럼 데뷔하자마자 터진 것도 아니니까는 저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내가 이거 보고 있을 때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연 소개하는 것처럼 그냥 할 테니까는 이 중에서 질문을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먼 곳을 개봉 후에 GB를 너무 보고 싶었지만 못 보다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3번을 봤어요. 정말 좋아서 오늘 기루 배우님 보려고 왔어요. 배우님 영화는 처음 봤는데 반해버렸어요. 뒤에는 제 얘기를 써주셨는데 이거는 민망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포스터 정말 멋진데 따로 찍으신 거죠? 그날 어땠는지 결과물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사연 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파이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진아가 엄마가 쓰러진 이후 집으로 도망쳐 왔다가 복싱장으로 돌아오고 나서의 신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났고 진아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물음표 사실을 듣고 울부짖는 신을 찍을 때 김성미 배우님은 어떤 마음으로 몰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 1차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고요. 포스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는 국민영화들 개봉할 때 진짜 공을 많이 들여서 마케팅 단계에서 포스터를 아주 근사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영화 포스터 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다 막 갖고 싶고 막 이런 아름다운 포스터들이 나왔는데 또 뉘앙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포스터를 가져보는 거는 또 되게 귀한 경험일 텐데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 포스터는 따로 찍었지만 따로 찍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촬영 기간 내에 제 영화가 전주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만든 영화인데 전주 측에서 영화제에 좀 이렇게 걸잖아요. 영화에 대한 사진들 그런 사진을 찍으러 오셨다가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찍을 때도 이게 포스터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 찍었죠. 네, 그래서 따로 찍은 거긴 하지만 또 따로 찍었다고는 할 수 없는 사진이고 예전에 제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상경을 하는 그날이 제가 20살이었나? 그때 서울역에 굉장히 큰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차에서 영화를 보는 칸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박용우 선생님이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온 포스터였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이렇게 그냥 직업 배우로서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작품을 만드는 거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배우 일을 하면서 저렇게 크게 얼굴이 걸린 날이 오겠지, 막연하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독립영화를 또 주로 했다 보니 또 독립영화 또 성향상 포스터에 얼굴을 그렇게 또 넣는 영화들이 별로 없잖아요. 늘 이제 뒤에 있거나 설명하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얼굴이 크게 들어와서 기분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 소울에 나오는 대사처럼 이제 그냥 그랬어요. 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네, 그냥 얼굴이구나. 어. 더 잘 찍을 걸 그랬나? 성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다른 의견이세요? 저요? 저는 포스터에 너무 공을 들이신 게 아닌가.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 눈이 저렇게 컸다고? 그래서 이해하면서 봤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신기해요. 저게 내 얼굴인가 싶기도 하고 또 물론 장면 안에서 아마 그 따로 찍은 그 포스터 촬영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저런 표정을 지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버전들 그 포스터도 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포스터 보고 영화 보셨다가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내심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처음으로 저렇게 제 얼굴을 정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되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루 배우님 이렇게 계속 보고 계세요. 아무 감정 없으시다면서요. 이 파이터 포스터 먼저 이 촬영 기간에 찍으신 거예요? 나중에 따로 찍은 건 아니고 아마 촬영하면서 찍힌 뭐 그런 스냅 사진이런지 아니면 그냥 촬영에 찍혔던 그런 장면인 건지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렌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로 찍은 적은 없어요.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부럽네요. 그렇죠. 강렬한 역할. 네, 본인이 정확하게 보이네요. 진우는 지금 너무 먼 곳을 보고 있어가지고 아이 컨택이 좀 안 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얼굴 좀 틀었어야 되는데. 네, 혹시 누가 또 권투 영화 같은 거 기획하신 분 계시면 기루 배우님. 맞아요. 저 복싱 하거든요. 아, 네. 그 복싱할 때 그 앞머리가 살짝 걸리적거리지 않으실까요? 예쁘게 그 컬이 제 자리에서 너무 컬밖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GV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홍경 배우님이 홍콩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컹컹거리셔가지고 맞아요. 자꾸 그 생각 들어서 컬컹 이러고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 다들 막 이거 되게 신문물이네요. 막 포스터 모음 같은 것도 정말 먼 곳 포스터도 이렇게 쭉 시리즈 아침인지 밤인지 그 호숫가에서 호응하고 있는 아름다운 네이비 컬러의 포스터가 있잖아요. 이거 보고서 저는 처음에 영화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숲의 정령들 같은 건가 보다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숲의 정령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질문들을 주시는데 두 편 다 낯선 곳에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두 편 다 되게 아주 다른 영화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파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게 때리는 영화고 그리고 정말 것은 되게 조심스럽게 만지는 영화잖아요. 모든 인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아주 쉽지 않게 대사를 하고 쉽지 않게 자신의 액션을 하고 그래서 남이 주는 리액션에 되게 당황하는 캐릭터들이어서 공간도 낯설지만은 상대도 낯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둘 다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두 캐릭터 다 좀 안쓰럽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정말 잘 안 웃어요. 정말 잘 안 웃는 캐릭터들이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지난해 성미 배우님. 일단은 어떤 그 진열하는 인물의 뭐 표정이라던가 혹은 뭐 몸의 어떤 태도라던가 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진열하는 인물이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냥 전체적인 정서의 흐름 정도나 그리고 시나리오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의 어떤 전개 상황 정도만 인지를 하고 그리고 회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 이 인물의 얼굴이나 재밌는 걸 좋아해요. 생각보다 진지하지 않거든요. 재밌는 거 한 번만. 성대모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 죄송합니다. 안 되나요? 아무도 안 되나요? 성대모사? 1분 정도. 본인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재밌는 거를. 영화에서 이제 어떤 좀 아니 성대모사 너무 듣고 싶지 않나요? 성대모사?
지금까지 지구에서 성대모사 하신 적 없죠? 한 번 해주셨대. 지금 여기 5번 이상 오신 분 손 한번 절. 나 같으면 성대모사 한번 하겠다. 해볼까요? 네. 뭐 하지? 목 떨려요. 그 한석규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한 정관장 홍사.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미는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성기 배우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를. 뭐 제가 뭐 예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민망하지도 않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새로운 성대모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던 거 계속 이어서. 네,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게 뭔가 숨통을 트일 만한 그런 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특히나 진우가 하기에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강에게 그 염색하는 장면처럼 감독님도 그런 걸 좀 원하셨어요. 그래서 현민과 그 저기 모닥불 앞에서 대화하는 씬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구성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딴에 나름 그 개그를 한다고 한 게 있는데 문경과의 장면인데요. 예, 있습니다. 한번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하여튼 그런 재밌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요새 강기로 배우님 어떤 게 제일 재밌는 일이세요? 저는 정말 먼 곳 리뷰 찾아보는 거 다 찾아보시나요? 다는 아니고 제가 그 검색력이 좋지 못해서 그냥 정말 먼 곳 쳐보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정성일 평론가님께서 또 2시간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보신 분들이 이 만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봐 주시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게 영화가 풍부해지는 순간들이니까 그런 게 재밌습니다. 혹시 본인 이름으로 검색은 안 하십니까? 이름도 검색을 하죠. 그럼 강길우루도 하고 강기루루도 하고 강기루는 안 하고요. 기루기루 이런. 정말 먼 곳으로 치면 네.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그 정말하고 먼하고 곧하고 따로따로 시작하고 거기 제 이름 같이 쳐줘야 좀 저 영화 정보가 나오는데. 그쵸. 아직 뭐그 팬분들께서 서방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는 제 이름으로 찾아보시면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덕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닌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하셨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 체육관 씬에서 이제 관장님하고 코치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앙상블 씬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그 저희 영화에 어떻게 보면 약간 클라이막스 지점이 될 텐데요. 광록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광록 선배님, 서빈 배우님도 이게 진아를 계속 정말 왕따시만하게 얼굴을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광록 선배님이 이제 카메라 뒤에서 이제 제가 오케이 씬 받을 때까지 딱 버티고 이제 같이 공개를 같이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대사도 울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하게 이제 제가 정말 온전히 그 상황을 잘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포근하게 좀 이렇게 잡아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카메라와 이제 저는 그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꽤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씬은 조금 더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카메라 감독님하고도 어느 정도의 그 정서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공유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찍었고 그리고 이제 서빈 오빠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닥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없으면은 허전해요. 네, 그 코치의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 코치라는 역할 자체가 관장의 역할을 너무 넘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아와 동등한 입장은 또 아니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진아와 관장님 사이에서 이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낄끼빠빠라 그러나요? 네,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서 서빈 배우님이 이렇게 딱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은 이제 모니터 보시면서 이제 계속 킵하시고 계속 찍어내셨고 그렇게 해서 좀 찍었던 것 같아요. 되게 꽤 한 서너 시간 정도 찍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한 7테이크 정도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감독님 말씀으로는 한 13테이크 정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집중도 있게 조금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그렇게 그냥 얼굴만 잡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그 에너지를 이 현장에서 다 같이 그 씬 하나에 다 이렇게 몰입해서 만들어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강기루 배우님 질문이 있어서 강기루 배우님과 진우 모두 미대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 성격 분연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지 예를 들면은 꾹꾹 참다가 화를 내는 진우처럼 혹시 그런 점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진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실제 성격은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요 저는. 근데 화는 잘 안 나요. 화가 나거나 뭐랄까요, 누군가랑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잘 그럴 일이 좀 별로 없고, 근데 뭐 화를 떠나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혹은 뭐 표현하고 싶은데 꾹꾹 눌러 담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진우가 이렇게 영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기엔 답답한 면도 있어요. 이 질문은 두 분께 같이 좀 확장해서 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기루 배우님 딸이 있는 엄마로 불리는 진우를 연기할 때 서리 역할의 배우와 관계에서 어려웠거나 또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TMI 완전 환영해요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단 TMI 하나를 발표했잖아요. 재밌는 걸 좋아하고 성대모사를 노력하는 편이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 에고 서칭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루 배우님 끝나고 재밌게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렇게 트위터,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데 해시태그 거셔가지고 오늘 밤에 찾는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게 찾아내겠습니다. 네. 멘션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멘션도 단멘션도 마음이라도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어떤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네네. 오늘 계신 분이라는 표식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달 수 있다면 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뭐 알려주세요. 한석규 같이 써주세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한석규라고 쓰면은 좀 그러니까는 히읗 기획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초성으로 써주십시오. 초성으로 해서 한석규 배우님도 이 좋으셔야 되니까요. 우리 혹시 성규 배우님은 그 기루 배우님처럼 어떤 걸 재밌어 하시는지 TMI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상황 직전까지 제일 재밌었던 일 요즘에. 보시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 요즘에 노는 언니 예능 프로그램이랑 맛있는 녀석들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혹시 그럼 우리 기루 배우님 요새 뭐 보시는 TV나 뭐 영화나 책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을 봤습니다. 너무 제가 시리즈를 잘 못 봐요. 오래 앉아 있는 걸 잘 못해서. 그래서 TV 드라마도 좀 시작하기 힘들고 넷플릭스도 못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종이의 집이 너무 재밌다고 보라고 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틀 만에 다 끝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시리즈가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면 꼭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시리즈에 출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리메이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근데 뭐 촬영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같이 작품하신 적은 없어서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이 같이 막 이렇게 커플 이런 거 말고 서로 싸우는 역할? 약간 그런 작품에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성대 배우님이 저는 그런 거 꼭 보고 싶거든요. 그 뱀피 드레스 같은 거 입고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기루 배우님 오늘 또 뵈니까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약간 코믹 범죄극 같은 거에 두 분이 함께 나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지호 감독님이나 박근영 감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40억 정도 예산으로 두 분 3억씩 출연료 드리고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성미 배우님, 기루 배우님 그동안 연기 생활 하시면서 연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셨나요? 있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고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저 있었어요. 저는 한 27, 8 그때쯤에 정말 안 하려고 그냥 연기 때려쳐야겠다 하고 성북동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산티아고 갔다 왔어요. 저. 네. 산티아고 800km 순례길을 걷고 돌아와서 다시 연기를 했죠. 왜 다시 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또 어떤 결단이 막 이렇게 산티아고를 갔다 왔다고 해서 서거나 혹은 안 갔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게 그냥 어느 한 제 인생의 흐름이 어떠한 또 하나의 첫 번째 계기가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많이 스스로 함몰돼 있다, 스스로한테 너무 갇혀 있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나도 똑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고 뭔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왜 굳이 산티아고까지 가서 제가 깨닫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먼 곳에 다녀오셨던 경험으로 이렇게 강기루 배우님과 만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참 신기하고 아름답죠. 네. 강기루 배우님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5년차.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제 5년 차라 너무 짧고 저는 사실 이게 그 연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공을 하신 분들은 입시 때부터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면 굉장히 긴 시간을 연기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연기를 안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미술대학을 갔었기 때문에 늦게 한 연기라는 것 자체를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어떤 지침이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난 적은 없고 이제 앞으로 잘 해야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번 그런 시기를 만났던 배우들, 동료들 얘기 들으면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 질문으로 그렇다면 배우가 돼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가장 좀 진짜 일단은 약간 오케이 사인 받으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고 제일 후련하고 그리고 뭐 그건 것 같은데요. 네. 기루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매 현장마다 느끼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제가 나오지 않는 씬에서 감독님 모니터나 아니면은 촬영 퍼스트가 보는 포커싱을 맞추는 작은 모니터로 그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걸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촬영장이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우리 영화
팀이 아닌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하다가 이제 기술팀이 셋이 되고 촬영이 시작될 때 공기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영화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항상 아쉬운 게 관객 여러분들은 완성된 영화를 스크린으로만 만나시지 그 현장의 공기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뭔가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멋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같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영화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짜릿하죠. 아마 두 분 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재미들도 많이 찾아가시면서 오래오래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질문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게 지금 해보니까 약간 라디오 사연 소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좋아가지고 녹음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외웠습니다. 정말 좋네요. 할 말이 없어지네. 기르면 저는 그 극중 중만 이주봉 선생님이 하셨던 대사들이 그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진우가 떠난다고 할 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 되게 계속 남았어요. 그 촬영이 끝나고도 영화를 볼 때도. 근데 그 되게 기주봉 배우님이랑 강길분 이미지가 좀 닮은 데가 있어서 그 극중 설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약간 부자지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극중에서는 또 유사 부자지간처럼 그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길 배우님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기주봉 선생님의 긴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코드들을 감독님도 생각을 하신 게 어쨌든 그 중반에 젊었을 때의 시절이 진우와 흡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황들이 혼자 딸을 키우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중반도 진우를 볼 때 그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처음 이제 선배님 만나 뵙는 날 감독님이랑 같이 셋이 만났거든요. 근데 수염을 기르고 계셨고 저도 준비 중이라 기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수염을 기르다 보니까 남의 수염을 보게 되잖아요. 수염을 잘하는 몇 명이 똑같더라고요. 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아니죠? 출생의 비밀은 아닌 거예요. 네네네. 수염이 그렇게 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건데